안녕하세요. MBTI 성격 유형별로 여러분의 진로와 직업 탐색을 도와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저는 MBTI를 통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성장을 해서요.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MBTI가 국민적으로는 대유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재미 측면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알차게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MBTI 성격 유형은 몇 가지인지 아시는가요?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이죠. 아마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성격 유형만 알고 계시는 유형만 눈에 들어올 건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여러분의 유형을 보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여러분 적성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검사를 봐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 순위로 여러분이 봐야 하는 직업은요, 여러분 좀 끌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성향을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에 그렇게 선택해서 나온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직업은 여러분의 이상향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순위는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코드가 4가지 코드가 다 다른 이런 유형이 3순위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너무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피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관점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긴 하니까요. 3순위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위해서 참조한 출처니까요. 여러분 참조해서 또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직업 진로 정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신속한 행동파 ESTP 유형입니다. 한국에서는 4.4%, 미국에서는 4.3%가 분포합니다. ESTP 유형은요, 수완 좋은 활동가, 논리적 출동가, 현실주의자라고도 불리는데요. ESTP 유형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유형의 특징과 공통점을 이야기했는데요. 가능하면 말을 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반어법이죠. 말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인 면에서요, 남과 말을 많이 하더라도 늘 표현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모임이나 회의를 할 때도요, 좀 주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룰에 따라서 정리정돈을 즐깁니다. 이 뜻은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정리정돈을 안 하는 건데요. 본인의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되게 구속되기 싫어하고요,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큰 일에는 되게 대범한데요, 작은 일에는 조금 예민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요,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고 표정이 밝은 편이라고 합니다. 감성이 풍부해서요, 아침마다 즐겁다 이런 느낌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되게 열정적이고요, 또 한편으로 또 눈물도 많아서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프로모터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그래서 활동가, 추천가, 수완가, 촉진자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이제 반대 유형이 INFJ라는 유형인데요. 작가나 수수께끼 같은, 그러니까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을 ESTP 유형이 이렇게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이제 대척점에 있는 유형이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상세하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ESTP 유형의 진로와 직업은요, 다양한 관심사와 사실에 대한 신뢰, 논리와 분석, 그리고 적응력을 활용하는 직업을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흥미와 만족감을 많이 느낍니다. 되게 활동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직업에서요, 볼 수 있는데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적응력과 세상에 접촉하려는 이들의 욕구는요, 종종 이들을 무역이나 사업이나 판매나 그리고 다소 기술지향적인 직업에도 이끌리게 합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요. 인간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유능해서요. 분쟁 해결사 역할도 잘 소화합니다. 타인을 설득시키거나 협상하는 데도 뛰어납니다. 어떤 도구나 기구 사용에도 상당히 능하고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직업에도 이끌립니다. 너무 많은 구조와 규칙이 주어지지 않는 좀 자유로운 일을 선호하고요. 그런 일들을 즐기면서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직업을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ESTP 유형끼리 이제 모여서요, 우리 유형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돕는 일을 선호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양한 상황을 모험해가는 탐험가이기도 하고 실험가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직업에 기본적으로 매력을 느끼고요. 구체적인 것을 다룰 수 있고 하는 일이 눈에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거나 성과가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일들에 이끌립니다. 또한 변화와 다양성이 제공되면서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런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게 적응하거나 풀어나가는 상황 그 자체를 좀 즐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면서도 그런 것들을 반응해 나가는 것들, 처리해 나가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ESTP 유형이 가장 16가지 유형 중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TP 유형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은요, 마케팅 전문가나 형사, 중소기업 관리자, 경찰관, 회계감시원, 관리자 중에서 소방 분야, 공중보건 종사자, 운송기사, 기계기사, 가게주인, 점원, 레스토랑 직원, 경호원, 감시원, 법률집행관, 교정원, 공원감시원, 관리인, 시도정부 행정관리자, 사회복지가, 편집자, 리포터, 일반사업, 자영업, 전기기술자, 구종, 레크레이션 보조, 대인복지사업가, 인사담당자, 노사관계 종사자, 신용조사관, 금융중개인, 교도관, 보호관찰관, 은행업, 영업사원, 검안사, 전기기사, 금융가, 은행 경영, 약사, 실험실 기술자, 호흡기 치료사, 광부, 기계공, 컴퓨터 프로그래머, 방사선과 가사, 보험대리인, 중개인, 보험업자, 성인교육교사, 기계기사, 중환자실 간호사, 언론인, 공장, 부지감독자, 모든 종류의 엔지니어, 구매 담당자, 요식업자, 일반 컨설턴트, 목수, 기능직 종사자, 농부, 창고, 화물운송, 공원관리, 기타 노동자, 건설 노동자, 공공서비스 보조, 아동, 보육서까지 많이 선택하는 직업입니다. ESTP 유형이 잘 선택하지 않는 직업은요, 종교교육 지도자, 학생 지도 관리자, 화학기사, 조사연구원, 교육 컨설턴트, 엔지니어 중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사진사, 치과위생사, 요식업자, 화학자, 청소 서비스 종사자, 연구보조원, 의료보조원, 고용개발 전문가, 창업 전문가, 공공보건 간호사, 경영분석 컨설턴트, 유치원교사, 사무관리자, 언론 매체 전문가는 잘 선택하지 않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ESTP 유형은요, 공학이나 건축, 사회과학 또는 가르치는 일과 같은 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기술이나 흥미를 이런 직업에는 덜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심리학이나 건강보호,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지나치게 고도화하고 구조화하는 직업들을 또 잘 선택하지 않는데요. 지나치게 감정이 민감하게 요구되는 직업들도 꺼려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되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너무 미묘하게 감정에 얽힌 일들은 빠르게 금방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STP 유형의 직무수행 특성은요, 되게 관대하고 느긋하고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별로 선입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풍부합니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되게 관용적이고요. 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요, 어렵지 않게 잘 무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규범이나 규칙이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타협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을 현재 상황에 맞추고요. 현실 있는 그대로 보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인해서요. 현실적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뭘 따져요. 일단 실행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ESTP 유형을 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STP 유형은요, 조직 내부에서 제가 8대 직무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주로 알리는 일, 홍보나 조직 문화 부서의 직무를 선호하고요. 판매나 설득이나 리드에 나가는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경영진 이런 일들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위는 협업하는 다양한 경영 지원 부서의 일들이 될 것 같고요. 지원하는 서비스 관련한 분야도 이 순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전문 경영인이나 전략기획, 사업기획, 신규 프로젝트 기획, 아이디어 도출, 신규 사업 진행, 투자 유치나 M&A, 협력사 관리, 경영 관리, 인사 채용, 노무, 기업 PR, 대언론 홍보, 정치 사회 로비. 로비는 합법적인 직업이 지금 국내에서는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직업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합법적으로 음지가 아니라 좀 양지에서 드러내서 로비스트를 하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건들이 있어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조직 비전 공유, 대고객 서비스, 매출 계획 수립,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기술 영업, 마케팅, 국내외 거래선 확보나 운영 관리 합니다. 조직 외부에서는요, 기업 외부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다뤘습니다. 연예인이나 예술가, 정치인, 강사 중에서도 동기부여 강사, 각종 컨설턴트가 다 해당이 되고요. 헬스 트레이너, 모델, 1인 기업가, 인디워커. 저는 인디워커가 조직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독립적으로 인디밴더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일을 하는 사람을 인디워커라고 합니다. 신사업 컨설턴트, 이혼 상담사, 창직 컨설턴트, 파티 플래너, 드론 조종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가 정보는 워크넷에 가셔서요. 직업 진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추가적인 직업 정보를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과 또 유사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세세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 꼭 추가적으로 정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CS는요, 여러분 공기업 가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보셔야겠지만요, 공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취업이나 진로나 경력 관리를 위해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NCS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24개 대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이제 1000개 넘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커버를 하는 것은 뭐 70%까지 커버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해당 직무들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의 세분류 가시면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NCS 직무 능력까지 수행하는 업무 내용까지 상세하게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STP의 1순위는요. 교육, 자연, 사회과학,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영업, 판매가 될 것 같고요. 2순위는 사업관리, 경영, 회계, 사무, 금융보험,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분야, 음식 서비스, 건설, 재료, 정보통신,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ESTP 유형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정한 직업, 어떤 직업이 딱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몇 가지로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굉장히 지금은 세분화되고 구조화되고 더 늘어나고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한국이 한 17,000가지 정도의 직업이 되고요. 전 세계 직업으로는 적게는 3만 가지에서 많게는 10만 가지까지 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유형의 어떤 직업과 직무 선호 스타일을 보시면 좋습니다.
ESTP 유형은요, 되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분쟁 중재자이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선호합니다. 논리적인 이유와 행동의 즉각적인 결과로 결정하기를 원하고요.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업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단순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소통을 빠르게 합니다. 도전을 즐기고요. 위험을 전혀 겁내지 않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유형입니다. 게임을 하듯 위험한 일, 어려운 일들을요, 퍼즐을 풀듯 이기기 위해서 조금은 경쟁하듯 상황에 접근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나 응급 상황이나 시간을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재빨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우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어서요, 그런 자율성이 있는 직무를 선호합니다. 여러분이 MBTI 역동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라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지금 네 가지 유형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럼 이 유형에 있는 선호 경향이라는 걸 하나씩 좀 세세하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가 흐르면 외양, 바깥으로 분출하는 유형이 있고 안쪽으로 비추가는 내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수집하고 인식하는 것이 감각형, 직관형. 감각형은 꼼꼼하게, 직관형은 직관적으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게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의사 판단 결정에서 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 판단형이 있고, 모든 것을 좀 상황에 맞게 융통적으로 하려고 하는 유형이 인식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세한 여러분 선호 경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하나씩 꼼꼼하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동시에 질문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으로 온몸으로 부닥쳐 나가면서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출처는요, 성격 유형과 진로 발달과 여기에서 나오는 MBTI 분포도는 여기에서 많이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유형과 진로 탐색에서는 직업 분야 부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책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MBTI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배웠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 교육하거나 강의하면서 쌓았던 이제 노하우나 경험들을 알곡차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상세한 검사, 정확한 검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실용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워크넷과 NCS는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세세하게 조금 더 탐구하는 작업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모든 이미지는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 그래서 무료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다 근본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볼 때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비교하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고맥락 사회에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 중에서도요,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다운 사람이 있고요, 자기답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긍정적인 장점들을 잘 활용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온전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울여야 될 노력과 행동은 무엇인가, 여러분 실천 사항들 기록하시고 꼭 행동으로 여러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로 유형별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또 말씀 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커리어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앞으로도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